여러분 안녕하세요. 또리쌤이에요. 자, 머리가 짧아졌죠? 묶었어요. 더워요. 자, 오늘 이야기는 조선에서 천재로 일컬어지는 김시습이라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이 김시습은 세종이 제위 시절에 태어났어요. 근데 세종이 학문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본인이 학문을 좋아할 뿐더러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승지가 이제 보고를 합니다. 어떤 아이가 천재 신동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데? 그랬더니 아주 애긴데 말도 간신히 할까 말까 한 아기인데 한자를 안답니다. 한자. 관심 있게 지켜봐라. 이제 그래요. 4살인가 5살인가 됐는데 그 어렵다는 논어맹자를 읽는다고 해요. 논어맹자라고 하면 지금 수능을 공부하기 위한 학생들이 하는 어려운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과거 시험을 보려면 논어맹자 그리고 유교 경전에 대해서도 회박해야 되고 한자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수준이 높은 깊은 학습을 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맹자공자 뭐 이런 걸 읽는 거예요. 논어맹자. 관심이 가죠, 세종이.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직접 그 아이를 만나보고 싶다 그래요. 승지가 타박을 해요, 임금을, 세종을. 아니, 임금께서는 어찌 이렇게 어린 아이를 채통도 없이 직접 만나보려고 하느냐. 테스트를 좀 하고 싶다면 승지들한테 시키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세종은 항상 그 신하들한테는 그래, 그러니까 말을 좀 이렇게 경청을 하는 스타일이고 잘 수용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잘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좀 알려줘라 그래요. 보고를 하라. 그래서 승지가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 정말 기대 이상이에요, 이 어린아이가. 그래서 세종한테 보고를 하죠. 세종이 완전 감동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한테 상을 내리고 싶다. 그래서 상을 주는데 그 상이 뭐였냐면 비단. 와, 평상시에 일반 사람들은 비단 구경하기 힘들어요. 굉장히 비싼 그런 옷감이죠. 50필을 뭐 정확하진 않지만 50필을 상으로 내려줬다고 해요. 50필이 어느 정도냐면 한 필이 여러분들 장판, 그 바닥에 까는 장판, 예전에는 그런 장판 파는 집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돌돌돌 말려가지고 요만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단 좀 가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 손 요 정도에, 그러니까 얇은 천이 요 정도가 두께로 말리려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이게 사람 키 정도 높이에 그런 이제 막대기로 돌로 말아갖고 이렇게 비단이 그게 한 필이란 말이에요. 그걸 50필을 준 거예요. 이 정도면은 모르긴 몰라도 한양에 기와집 한 10채는 살 수 있지 않을까? 10채까지는 안 되려나? 아무튼 감히 만져볼 수 없는 그런 큰 돈이라고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사람들은 와, 저 어린아이가 부럽다 그랬겠죠, 그죠? 그런데 세종은 속에 내심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 아이를 내가 정말로 학문만 뛰어난 건지 지혜도 있는 건지 한번 좀 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테스트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저걸 가지고 갈까, 이제 그걸 지켜본 거죠, 이 아이를. 다른 사람들은 걱정을 해요. 저 아이가 저 비단은 갖고 싶고 가져가야 되겠고 너무 무겁고 많고 이걸 못 가져가서 막 안타까워서 막 동동 구르다가 울면 어떡하지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김시습이 아주 태연한 얼굴로 그 어린아이가 비단 한 필 한 필 이렇게 끝과 끝을 묶더랍니다. 그러더니 마지막 그 비단 한 필을 허리에다가 휙 감더니 그냥 걸어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비단들이 줄줄줄줄 풀려서 그냥 무겁지 않게 그냥 끌고 간 거죠. 그래서 세종이 저 아이는 정말 남다르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아이를 정말 잘 키워라. 나라의 큰 제목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김시습이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서 관리 생활을 할 때에 초창기에 그 세조가 기후정난을 일으키고 단종을 몰아내고 죽이고 막 이제 사육신 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육신까지는 아니고 단종을 이제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 김시습이 굉장히 분노를 해요. 그리고
내가 학문을 한 것은 백성을 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한 것인데 지금 이런 나라에서는 내가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다 팽개치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시를 짓고만 하고 이제 세상을 한탄하는 거죠. 이런 말도 있어요. 항상 이렇게 솥을 머리에 모자처럼 쓰고 다녔대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이제 그 솥 벗어가지고 이제 밥해 먹고 내려서 밥해 먹고 막 이런 말도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세상을 한탄하다가 가끔가다 한양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뭐 그 지인들 있잖아요. 신숙주라던가 뭐 황부인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막 이제 가서 맞아들여서 내 집에 가서 밥이랑 술 한잔 하시게 막 이러면은 그거 굉장히 매몰차게 그러면서 막 사람들 많은 데서 모욕도 줘요.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그러고도 어떻게 저 나으리 밑에서 저렇게 신하로서 일을 할 수 있냐? 너는 학자도 아니야, 충신도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막 이제 막 모욕감을 주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 번씩 그렇게 행패 부리고 갈 때마다 세조한테 보고가 들어가겠죠, 그죠? 근데 세조는 본인한테 안티잖아요, 안티,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를 많이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은 불경죄로 잡아다가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세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존중을 했을까요? 아니면 본인이 찔려서 그랬을까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김시습이 어느 날 딱 소리를 듣는 게 소문을 듣는 게 충신들이 처형을 당했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그 사지를 다 잘려서 이렇게 처형을 당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사육신들이 처형을 당한 그런 사건이에요. 성산문, 박팽년, 뭐 유흥부 지난번에 제가 사육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사건이 벌어졌는데 서울의 그 한강에 노량진 쪽에 한강 그 모래톱에 이제 시신들이 이렇게 버려진 거죠. 그런데 그 시신들은 수습을 못 합니다. 아무도 무덤을 못 만들어줘요. 자, 그것은 임금이 명령을 내린 것에 반박을 하는 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영모죄에 버금가는 그런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김시습이 어느 날 딱 등장을 하더니 바랑을 메고 등장하더니 시신들을 주섬 수습을 해서 그 이렇게 약간 언덕진 곳에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서 그게 묻어주더랍니다. 자, 그 소식이 또 보고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런데 세조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정도가 되면 이제 김시습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존중을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지금도 그 노량진에 가면 사육신 묘가 있고요. 거기가 공원처럼 이렇게 영역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이 김시습이 이제 가장 유명해진 것은 뭐냐 하면 경주에 있는 금오산에 들어가서 소설을 썼는데 한문으로 썼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상 드러나 있는 그 역사상 가장 최초의 소설이에요. 소설 이름이 제목이 경주의 금오산에 들어가서 썼다 그래서 그 금오산의 이름을 따서 금오신화라고 해요. 최초의 소설을 쓴 사람이 그러니까 최초라는 것이 값어치가 있죠, 그죠? 5가지 종류의 버전으로 책이 내용이 이렇게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뭐 내용을 보면 요즘에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죠. 뭐 사람이 귀신하고 같이 만나기도 하고 연애도 하기도 하고 막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그 김시습은 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기도 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마지막 생애를 마친 곳이 스님이 되어서 이제 떠돌아다니고 막 이러다가 부여에 있는 무량사라는 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입적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여 무량사에 가면 그 김시습 매월당 김시습의 승탑 그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장례법이 화장이에요. 불교식 그 장례식은. 그래서 이제 화장을 다비식이라고 하는 화장을 해서 사리를 이렇게 수습을 하죠. 이제 기다란 그런 젓가락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수습을 해요. 그래서 그 사리를 이제 그 사리함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사리병에 담고 사리병을 보관하는 사리함을 만들어서 돌로 탑을 만들어서 그 안에 이렇게 안치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부도라고 불렀고요. 지금은 승탑, 스님들의 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량사에 가고 싶네요. 김시습을 만나고 싶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대에 정말 뛰어난 인재로 세상에 이름을 날릴 뻔한 이런 그 아까운 인재인 김시습이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시대를 수용하지 못해서 이렇게 울분을 가지고 떠돌면서 이렇게 생애를 마감했던, 어찌 보면 나라로서는 굉장히 큰 손해인 거죠. 인재니까요. 얼마나 큰 역할을 했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이름을 다른 곳으로 남겼네요. 금오신화라고 하는 국문학사에 굉장히 큰 그런 존재감을 보여주는 분이 바로 이 김시습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경복궁 탐방을 가게 되면 항상 그 왕들이 업무를 보는 편전 있어요. 편전이 사정전이라고 하는 편전이 있어요. 그 편전 앞에 보면 이렇게 그 창고 건물이 10개가 쫙 있거든요. 그 창고 이름도 있어요. 천자문 이름을 앞자를 따서 천자고, 지자고, 황자고, 현자고 막 이런 식으로 쭉 10개가 있는데 그 창고들이 임금님의 내탕금, 그러니까 임금 개인 돈을 보관하는, 개인 재산을 보관하는 그런 창고거든요. 그곳에서 아마 이곳에서 비단을 꺼내서 김시습한테 선물로 상으로 주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김시습 이야기를 거기서 합니다. 그게 떠오르네요. 자, 그 세조 때의 인물, 그러니까 세종과 세조까지 걸쳐서 살았던 인물 김시습에 대해서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재미있죠? 자, 다음 시간에는 당대를 풍미했던,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스스로 개인적으로는 세상을 잘 살다간 한명회라는 아주 걸출한 인물에 대해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더워지는 날, 저기 지금 더워져요. 날씨가 더워지는 날씨에 또 기온차도 심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